자, 오늘은 유형자산 2를 한번 보시죠. 자, 유형자산 1은 취득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취득 유형, 여러 가지 뭐 토지를 취득하거나 건물을 취득하거나 아니면 토지하고 건물을 일괄 취득하거나 교환으로 취득하거나 정부보조금 받아서 취득하거나 이런 것들 봤죠. 그 중에서 이제 정부보조금으로 취득하는 게 좀 어려웠어요. 근데 어려웠는데 그게 2차까지 가는 거예요. 주제가. 정부보조금. 그 다음에 이제 교환으로 취득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복구 충당부채로 해서 취득원가에 들어가는 거 있죠. 그거 현재가치에서 현재가치한 거는 감가상각해 나가고 그 다음에 그 차이 나는 이자 요소는 이자 비용 처리하고 그렇게 그래서 나눠가지고 인식한다라는 거 그것도 좀 봐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취득 이후에 이 307페이지네요. 자, 유형자산 2는 우리가 취득 시점 이후에 이제 측정하는 건데 이 취득 시점에서는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이 취득한 그 원가에 원가라고 하는 거. 그래서 매입가액에다가 부대 비용을 더하는 거예요. 그 토지나 건물이나 이런 데서 여러 가지 형태로 부대 비용들이 계상이 됐었죠. 그 토지 같은 경우는 뭐 측량 비용, 정지 비용, 뭐 그 다음에 개발 부담금, 뭐 그 다음에 영구적이냐 아니냐 그런 거 가지고 그다음 건물 같은 경우는 뭐 인허가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들어가고 그 다음에 구착 비용 이런 것도 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일괄 취득하면 그 원가를 공정가치 비율로 또 안 분도했고요. 그 다음에 일괄 취득했는데 토지만 쓰려고 하면은 철거 비용이 또 발생하고 그런 것들을 또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런 것들 내용들이 쭉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취득 시점 이후에는 이제 사용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자, 사용을 한다. 자, 그러면 307페이지에 그 이후에는 어떻게 이제 측정할 거냐. 이제 그것이 두 가지인데 원가 모형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재평가 모형이라고 하는 거 그 두 가지로 나눠져요. 자, 우리 유형자산은 사용을 목적으로 취득을 했는데 취득하고 나서 이제 사용을 한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게 되면 두 가지로 이제 측정하게 돼 있는데 요거는 기업의 선택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자, 기업의 선택으로 돼 있다. 자, 유형자산은 취득하고 나서 이제 사용할 때 원가 모형을 적용할 수도 있고 재평가 모형을 적용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두 가지가 이제 선택인데 원가 모형을 만약에 이 선택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저기 있는 우리 취득 원가라고 하는 거, 자, 취득 원가라고 하는 것을 감가상각해 나가요. 감가상각해 나가요. 그리고 만약에 손상이라는 것이 발생하게 되면 손상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이렇게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이 사용에 따른 감가상각도 또 해나가고, 그 다음에 우리 손상에 대한 환입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잡아주고요. 원가 모형에서는 이게 기본인데 이 원가를 감가상각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손상이라는 게 있으면 이제 이런 것들을 잡을 수 있다 이거예요. 원가 모형에서는. 자, 근데 이제 재평가 모형에서는 자, 이 취득한 원가를 사용을 하게 되면 감가를 해요. 근데 감가를 하고 나서 보고기간 말에 가서 그 유형자산의 공정가치가 변동할 수 있는데 그 공정가치 변동을 재무제표에 반영할 수가 있어요. 네? 재무제표에. 여기는 단순히 이 원가를 배분해 나가는 거예요. 비용 처리해 나가는 건데 여기는 비용 처리하고 그 다음에 그 유형자산의 공정가치가 올라갔느냐 내려갔느냐에 따라서 평가손익을 잡아줄 수가 있어요. 이게. 네?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재평가라고 해요. 재평가. 이렇게. 재평가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사용하게 되면 감가를 하고, 그러니까 요거는 주로 보고기간 말에 하는 거예요. 재평가는 이제 주로 보고기간 말에 하지요. 요것도 보고기간 말에, 왜냐면 사용한 것을 먼저 감가를 잡아주게 되면 감가를 잡아주면 보고기간 말이 되죠. 12월 30일이 됐지. 그래서 보고기간 말에
재평가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중에 사용한 것은 감가로 비용 처리해 나가는 거예요. 감가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재평가를 해요. 이렇게 재평가를 한다. 근데 이 재평가도 손상을 또 계상을 해요. 손상을. 이렇게. 그러니까 먼저 감가하고 재평가하고, 감가하고, 이게 기본 모델인데, 거기서 재평가했다가 이것이 손상이 됐다라고 하게 되면은 먼저 선상각, 후평가, 그 다음에 후 손상이에요. 순서가. 자, 요거는 손상이 있었을 때 순서예요. 자, 즉 말해서 지금 여기하고 차이는 요거는 감가하고 손상을 잡아주는데 여기는 감가하고 손상 잡는 게 아니고 중간에 뭐가 있어요? 평가하고 손상 잡는 거예요. 이게 순서가 이렇게 이제 돼 있고, 그 다음에 또 감가를 해요. 근데 감가를 했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손상, 환입을 먼저 잡아요. 그 다음에 이제 재평가를 한다. 자, 이렇게. 자, 이 두 가지 경우. 자, 손상된 경우에는 손상을 맨 마지막에 하는 거예요. 먼저 감가하고 평가한 다음에 손상 잡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올라가게 되면 감가를 하고 재평가를 먼저 하는 게 아니고 뭘 먼저 해? 환입부터 잡아주는 거예요. 환입부터. 이렇게 잡아준 다음에 그 다음에 재평가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자, 기중에 우리가 사용할 때는 감가를 해요. 감가를 한다. 근데 기말에 가서 우리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게 이 무슨 모형이에요? 재평가 모형이에요. 공정가치 평가 안 하는 건 뭐예요? 그냥 원가 모형이지. 그러니까 요것만 빠지면은 이제 요거란 말이에요, 지금 요거. 네? 이렇게. 그러니까 기말에 가서 이 재평가를 안 하는 게 원가 모형이고, 재평가를 하는 게 이 재평가 모형이란 말이에요, 이게. 자, 그러면 떨어질 때는 먼저 선상과 후 손상. 자, 요거 재평가하고 떨어지게 되면 선상과 그 다음에 후평가, 그 다음에 또 후손상. 순서. 그 다음에 이제 환입 잡을 때는 감가해주고 기말에 가서 어떻게 해줘요? 회복됐으면 이제 환입 잡아주고 그 다음에 평가한다. 그래서 이제 이 순서. 자, 여기 순서가 좀 달라요, 이게. 1번, 2번, 3번이다. 이렇게. 자, 일단 이렇게만 잡아놓으세요. 왜냐면 아직 감가를 공부 안 했잖아요, 지금. 네?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제 큰 줄거리인데, 감가라고 하는 거는 이건 기본적인 내용이고, 이건 이제 다시 한번 할 거예요. 우리 회계 원리에서 다 배우는 것들이니까, 이게. 근데 재평가하고 이제 손상이라고 하는 주제가 이게 시험